아침 일라디오. 오늘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 한결 수월해지겠습니다. 그동안은 반드시 이 PCR 검사를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요, 신속 항원 검사만으로도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비용 문제도 그렇고요. 낯선 해외에서 PCR 검사를 받는다는 게 참 번거로웠습니다. 이제 일상 회복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0명대로 떨어졌다는 반가운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 두창 소식이 들려오네요. 50여 년간 아프리카에서만 주로 발견됐던 원숭이 두창이 최근 북미와 유럽을 넘어 중동에서까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직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환자는 없는데요. 입국이 수월해진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시작하시고요. 관련 내용 잠시 후 뉴스 브리핑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3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우수한 지역 특산물들을 만나보고 역사 속 이야기까지 우리 농수산물의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농에 얽힌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오세농 지금 바로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살펴보는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안녕하세요, 성우 송기현입니다. 오늘 오세농의 주인공 이혜인님의 작품 아카시아 꽃으로 시작해볼까요? 향기로 숲을 덮으며 흰 노래를 날리는 아카시아 꽃. 가시 돋친 가슴으로 몸살을 하면서도 꽃잎과 잎새는 그토록 부드럽게 피어냈구나. 내가 철이 없어 너무 많이 엎질러 놓은 젊은 날의 그리움이 일제히 숲으로 들어가 꽃이 된 것만 같은 아카시아 꽃. 하얀 꽃잎으로 뒤덮인 고향 뒷동산의 모습이 선하게 그려지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 기분이 조금 더 포근해지실 것 같네요. 처음 너를 만나던 그날 설레던 5월의 아침 아카시아 달콤한 향기 부드러운 바람 우릴 감싸주고 박학기 씨와 두 딸 정연, 승연 양이 함께 부른 비타민입니다. 정말 5월의 아카시아 꽃은 우리 마음의 비타민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은데요. 진한 향기와 눈꽃 같은 아카시아 꽃잎은 보고 즐기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죠. 그리고 그 쓰임새 또한 정말 버릴 게 없습니다. 꽃잎으로는 꽃차를 만들고요. 아카시아 씨앗은 기름으로 사용하죠. 또 꽃을 통째로 튀겨 바삭한 튀김 요리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꽃말도 아름답습니다. 하얀 아카시아 꽃은 우정, 깨끗한 마음, 우아함이고요. 희귀종인 붉은 아카시아 꽃은 행운이란 꽃말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붉은 아카시아 꽃을 만난 여러분 모두 올봄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카시아 꽃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거나 나만의 특별한 조리법, 아카시아 꽃에 대한 모든 것,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재미있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에는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농가에서 관심 가질 만한 새로운 농업 소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농업 현장에서 농작업 활동 중 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고령, 남성, 넘어짐 사고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작업 활동으로 인한 농업인 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세우기 위해 2021년 농업인 업무상 손상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조사 결과는 남성은 2.8%로 여성 1.9% 대비 업무상 손상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네. 연령별로 보면 50대 미만이 1.3%, 50대가 1.8%, 60대는 2.7%, 그리고 70세 이상이 2.9%로 나타나 나이가 많을수록 손상 발생률이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작목별로 보면 과수가 3.0%, 논 2.4%, 밭 2.1%, 시설 1.6%로 과수재배 농업인의 손상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주요 발생 상황으로는 넘어짐으로 인한 손상이 26.4%로 가장 많았고 네. 농업기계 관련 손상이 농기구 관련 손상보다 많았습니다. 농업기계 중에서도 경운기와 예치기에 의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니까 지난 주말에 경기 강원 지역의 논에서는 모내기 많이들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기온 상승과 일조 시간 증가 등으로 모내기 진도율이 작년보다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따뜻하다고 무조건 빨리 모내기 하시면 냉해 피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지역별 적기를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오전에는 서울, 경기, 강원과 충남북 지역에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들은 대체로 맑을 것 같습니다. 기온은 아침 13도에서 20도, 낮은 21도에서 32도로 지난주보다 높겠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비가 안 온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 피해가 우려됩니다. 농가에서는 밭작물 등에 대하여서 수시로 점검해서 피해가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농사 정보도 알아볼까요? 먼저 벼농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현재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조금 빠른 경향을 보여 지역별 적기 모내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역별 모내기 적기는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 이삭이 팬 후 40일간의 최적 등수 온도를 적용하여 산출하는데요. 너무 일찍 모내기를 하면 저온에 의해 생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양분 소모도 많아지고 잡초와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고온 시기에 등숙이 되기 때문에 호흡량이 증가해 벼 아래 양분 소모가 많아져 수량과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너무 늦어지게 되면 생육 기간이 짧아져 수량도 적어지고 품질도 낮아지게 되므로 반드시 지역별 이항 적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밭작물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요즘 한창 고구마 묘를 밭에 심는 시기인데요. 삽식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토양의 수분 및 토성에 따라 뿌리 내림이 다르기 때문에 사질토는 싹을 3 내지 5일 음지에 보관해 묘를 경화시켜서 삽식하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뿌리 내림을 촉진시키고 활착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잎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심으셔야 하고요. 네. 묘의 선단 잎 4 내지 6마디부터 덩이 뿌리가 될 뿌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땅속에 묻히도록 하되 생장점은 땅속에 묻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채소 농가에서는 또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까?
아주 신기가 끝난 노지고추는 가급적 빨리 지주대를 세우고 줄로 단단하게 고정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네. 고추 착화 초기에 우박 피해로 분지가 심하게 손상됐을 경우에는 측지를 유인하여 관리하면 어린 묘나 노숙묘를 새로 심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대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늘은 수확 시기가 되면 하이엽과 잎의 끝부터 마르기 시작하는데요. 네. 반에서 3분의 2 정도 말랐을 때 수확하면 됩니다. 네. 날씨가 좋은 날 상처가 나지 않도록 캔디 밭에서 2 내지 3일간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양파는 도복이 시작될 때 하루에 10아르당 약 200kg씩 수량이 증가하고 도복 후에도 지성부가 완전히 고사될 때까지 구의 비대가 계속되므로 도복이 진행될수록 수확량은 많아집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수확하면 병해충 피해로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복 후 잎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수 농가들은 또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과실은 잎에서 만들어지는 공급된 양분으로 비대에 발육하기 때문에 네. 한 과당 확보된 엽수가 많을수록 발육이 양호하지만 네. 적정 엽가수 이상에서는 엽수가 많아도 과실이 커지지 않으므로 적정 엽수 유지가 필요합니다. 네. 적정 엽가수는 사과의 경우 과중이 가벼운 소과는 30엽, 중과는 30 내지 40엽, 네. 대과는 40 내지 50엽입니다. 그리고 배는 소과 품종은 25 내지 30엽, 중과는 30 내지 40엽, 대과는 50 내지 60엽이 확보되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포도는 캔베럴리 400g 기준으로 한 가당 7엽, 그리고 복숭아는 조생종 20엽, 중생종 25엽, 만생종 30엽을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날이 낮에는 정말 뭐 여름처럼 더워지고 있는데 축산 농가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실천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27도에서 30도씨 이상의 고온이 계속되면 네. 가축 체온이 상승하고 음수량이 증가하며 사료 섭취량은 감소하여 가축의 증체량 감소와 번식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심하면 가축이 폐사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가축들의 고온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송풍팬, 운동장 그늘막, 안개 분무, 수조 등을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양 복사열에 대한 대책으로 축사 천장에 단열을 보강하고 단열이 부족한 지붕에는 스프링클러 등으로 물을 뿌려주고 운동장에 차간막을 설치하여 환경 온도를 낮춰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 섭취가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항상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제공해줘야 합니다. 사료도 변질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앞뒤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자, 먼저 머리를 앞으로 지그시 숙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양손을 깍지 끼워서 뒷머리에 대고 뒷머리를 지그시 누르면서 양쪽 팔꿈치는 살짝 앞으로 모아주세요. 이때 등은 굽히지 않고 고개만 천천히 숙이고 호흡은 밖으로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고개를 뒤로 젖혀볼까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양손을 깍지 끼고 등 뒤로 팔을 쭉 뻗으며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힙니다. 이때 목, 어깨, 척추 등 근육이 전체적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앞뒤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보는 마케팅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빅데이터 전문 업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오면서 와 어제 공원 나가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기업들도 소비자들을 위해서 색다른 공간들을 만들고 있다고요. 네, 이제 일상생활이 회복된 시점과 맞물려서 특별한 오프라인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네. 또 공간 마케팅과 관련된 한 책의 서문을 보니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은 제품의 가치를 높여준다라는 예. 말이 있었는데 그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 이제 브랜드와 기업에 대한 애정이 또 제품을 사게 만들고 또 기업의 착한 행보나 가치관에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네. 제품을 파는 공간이었던 매장에도 뭐 변화를 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인지 뭐 금융 관련된 서비스를 받던 은행 안에 서점을 만들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요. 네. 카페와 빵집을 입점시켜서 편안한 쉼을 돕기도 하더라고요. 좋은데요. 네, 획일화된 매장이 아니라 고객들이 충분히 즐기고 또 제품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나아가서 뭐 브랜드나 기업과 관련이 없더라도 또 그저 힐링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고 있는 최신 마케팅 트렌드인 공간 마케팅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공간 마케팅이다.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 공간, 이제 요런 데는 이제 직접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네.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네, 그쵸. 임대료도 나가고 그 비싼 땅이 위해서 그죠? 물건은 좀 팔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공간으로 이제 만들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수년 전부터 많은 소비자들이 뭐 백화점과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제품을 구경만 하고 그렇죠. 네. 아, 맞아요. 예. 스마트폰으로 가격 비교를 한 다음에 가장 저렴한 예. 온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기업에게는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접니다. 예.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예, 절대 현장에서 못 사겠어요. 비싸면. 네, 이런 사람들을 쇼루밍족이라고 부르거든요. 명칭이 있군요. 쇼루밍족. 네. 그래서 2021년에는 유통업계의 온라인 매출 비중이 48.5%까지 올라가면서 뭐 절반까지 이르게 됐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물건 좀 만지작거리고 네네. 현장이 비싸면 절대 안 사고 온라인으로 사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줄이거나 뭐 힘을 덜 쏟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가 된 겁니다. 네. 네, 판매하는 제품을 뭐 당연히 직접 볼 수 있게도 하지만 어차피 구매를 당장 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구매를 유도하기보다는 네. 차별화된 매장으로 신뢰를 쌓고 브랜드의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된 건데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유통가에서는 이제 구매 목적의 쇼핑이 아니라 매장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힐링할게 하는 리테일 테라피에 힘을 쏟기 시작을 했고요. 네. 최근 오픈하는 백화점 매장들이 영업 공간보다 휴식 공간을 네. 힐링 공간의 비중을 높이는 이유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백화점 말씀하셨는데 네. 예전에 백화점 가면 매대가 너무 많아서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매대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백화점이 무슨 식물원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맞아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소비자들이 이런 특별한 공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에서의 구매가 결코 싸지 않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네. 네, 반대로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되기도 했고요. 예. 또 재미있는 경험을 위해서 발품을 파는 것도 네, 즐거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매트리스나 이불을 쌓아두고 판매하던 맞아. 백화점 네. 옛날에 다 그랬죠. 맞아요. 그런 기존의 침대, 네. 뭐 매트리스 매장이 아니라 이 침대 브랜드의 역사와 또 상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픈 전시장과 같은 공간을 또 스스로 찾아 나서더라고요. 네. 이 공간이 사실은 뭐 도심에 있지 않아서 접근성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찾아가서 매트리스를 체험하고 직접 누워보기도 하고 네. 네, 디자이너의 작품도 관람하고 여기서 인근 지역의 농산물까지 구경을 할 수 있게 하면서 네. 편안함과 이 기업의 센스를 느낄 수 있다라는 후기가 많았고요. 이렇게 공간 하나로 브랜드가 추구하고 있는 이미지를 쉽게 기억을 하게 되고 또 떠올릴 수 있어서 오히려 구매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정말 기업들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또 이게 저 좀 낯선 용어였는데 이제 뭔가 갑자기 생기는 네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팝업 스토어 이런 거를 또 선호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네. 어디에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네. 팝업 스토어는 짧게는 하루, 또 길게는 몇 달까지 운영하는 상점을 뜻하는 키워드인데요. 네. 소비자 체험을 돕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경험을 좋아하는 MZ세대가 네. 많이 방문한다라고 하는 성수동에 이러한 실험적인 성수동. 공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네. 네, 한 전자제품 브랜드는 뭐 거실, 주방, 세탁실 등의 공간을 좀 꾸며서 전자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도 하고요. 너무 좋다. 가보고 싶다. 네, 여기에서 직접 앱을 통해서 어머. 전자제품을 컨트롤하면서 아. 공간을 탈출하는 방탈출 카페의 어머. 컨셉을 차용해서 게임을 즐기듯이 또 즐거움을 또 찾을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가보셨어요? 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예. 네, 너무 좀 흥미가 가보고 생기더라고요. 싶어요. 네, 말씀만 들어도 가보고 싶네요. 네, 또 최근에 한 초콜릿 브랜드에서도 초콜릿? 네, 소비자들이 새로운 디저트 문화를 즐기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를 냈는데요. 성수동 좋네요. 네,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초콜릿이었는데 파티시에들이 이 초콜릿을 활용해서 만든 디저트 코스를 체험해 볼 수 있고요. 네, DIY 클래스를 통해서 나만의 초콜릿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또 인테리어의 체험 코스, 또 이 공간과 브랜드를 기억할 수 있는 굿즈 아이템까지 구성을 해놓아서 네. 3주 동안 1만여 명이 다녀갔다고 하고요. 네, 기간까지 연장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네, 커뮤니티에만 약 700여 개의 후기와 뭐 SNS에도 1,700여 개의 게시글이 업로드가 되었는데 네. 또 의미 있는 사실이 방문객이 1만여 명인데 4명 중에 1명이 네. 온라인에 스스로 이 팝업 스토어를 홍보했다. 여기 너무 좋아. 뭐 이 제품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후기를 남겼다. 이런 사실이 의미가 있고요. 예. 네, 후기에는 역시 사진 찍을 거리가 많고 특별했다. 또 초콜릿 덕후라면 꼭 가봐야 된다 등등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홍보 효과가 확실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정한 브랜드의 공간이 아니더라도 뭐 컨셉 스토어도 많이 생기고 있다는데 네. 이거 어떤 것들입니까? 네, 보통 매장이라고 하면은 한 브랜드의 제품만을 판매를 하는 상점을 우리가 그렇죠. 떠올리기 쉬운데요. 네. 한 제품의 모든 브랜드 또 그 제품과 관련된 소품까지 판매하는 컨셉 공간들도 오.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네, 요 근처 백화점에 입점한 라면 가게인데요. 봤어요. 네. 네, 조리된 라면을 파는 곳은 아니고 이제 브랜드와 상관없이 뭐 국내외 판매되는 라면들을 모아놓고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네. 네, 특히 이것을 브랜드별로 진열한 게 아니라 색깔별로 진열을 해놔서 포토존까지 만들어놨고요. 네. 라면 끓이는 시간을 맞추는 타이머, 또 라면 맛을 더 풍부하게 해주는 기름 등등 라면과 관련된 제품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라면을 이런 데서 살 줄 몰랐는데 라면에 모든 것이 모여 있으니까 네. 흥미가 생긴다. 그래서 오히려 사게 된다라는 이렇게 기획자가 딱 원하는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저도 여기 가봤는데 네.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더라고요. 맞아요. 뭘 사나 했는데 라면을 사고 있는데 라면이 좀 다른가? 한번 사보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봤는데 라면 똑같아요. 신기합니다, 이거. 네, 이게 네. 바로 공간의 효과인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네. 네, 또 하나의 예는 볼펜 제조 공장을 모티브로 한 컨셉 스토어인데요. 네. 이 브랜드의 제품으로 우리 생각과 일상 기록을 표현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는 다양한 색상의 잉크를 조합해서 나만의 만년필을 만들게 되는데 아하. 이 컬러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서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는 와. 나만의 색깔이 되고요. 신기하다. 네, 각 필기구에 맞는 종이까지 선택을 해서 오. 나만의 노트를 만들 수 이야. 있고 네, 여러 가지 또 체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뭐 식음료, 제조 등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컨셉 스토어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소비자가 방문하고 싶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일단 필기구 브랜드에서 기록에 초점을 맞추고 네. 또 초콜릿 브랜드에서 디저트 문화에 초점을 맞췄듯이 네. 이제 공간과 그리고 브랜드의 정체성을 연결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그치. 것이 또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이야기가 있어야 되죠. 네, 최근 기업들이 그들과 브랜드가 추구하고자 하는 또 정체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또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공간을 통해서 이 브랜드의 역사와 현재 또 추구하고 있는 미래까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뭐 비용과 또 노력을 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또 비용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무조건 뭐 예쁘게 만들고 네, 비싼 돈을 들인 디자인이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소비자가 오래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편안함이 그렇죠. 네, 최우선이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매장 뭐 그 이상의 공간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뭐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네. 공간 브랜드가 아니라 화장품 브랜드의 모토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이 화장품 브랜드의 매장을 보면 정말 뭐 여백이 너무 많다라고 느낄 정도로 여유롭게 공간을 활용했는데요.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테스트해보면서 뭐 향과 촉감 또 시각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오감을 자극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직접 구매로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네. 이제 우리 농수산물 활용해서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뭐 팝업 스토어, 컨셉 스토어에 네. 대한 뭐 사례들을 말씀드렸듯이 네. 이렇게 요즘 핫한 공간인 팝업 스토어를 농수산물을 활용해서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네, 매주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다양한 품종들이 또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과일이나 야채, 뭐 꽃 등등 카테고리별로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맛볼 수 있는 신품종 팝업 스토어를 만드는 건 어떨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네. 네,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과일들이 많이 많죠. 재배되고 있는데 특별한 과일 전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사례를 찾아보니까 일본에서는 네모난 수박도 있더라고요. 아, 이거 인터넷에서 본 적 있어요. 네. 네모난 수박. 사실 한 통에 11만 원 가까이 하는 제품이고 11만 원이요? 그리고 맛은 또 기존 수박보다는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맛은 별로 없군요. 네, 그럼에도 이제 특이한 모양 때문에 특이해서. 백화점 등에서 진열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이런 품종이라든지 재밌네. 네, 또 노란색으로 대표되는 망고. 예. 네, 라오스에서는 보라색 망고가 열린다고 하고. 야, 신기하다. 네, 올해 국내에서도 소량 수확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네, 역시 뭐 샛노란색의 옥수수도 품종 개량으로 오색 빛깔의 뭐 보석 와. 옥수수가 재배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예. 이렇게 좀 특색 있고 뭐 다양한 품종들을 네, 컨셉에 맞춰서 전시해서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또한 이렇게 편안한 공간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에 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성공적인 공간 마케팅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야, 오늘 공간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백화점 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문자 좀 소개해드릴까요? 특별한 삼행시가 왔습니다. 7881번님. 강승화 삼행시입니다. 강하다. 이거 어릴 때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승리. 이것도 많이 듣던 얘기인데. fine, thank you, and you? 당신이 아침을 여니 행복합니다. 여기 포항제철 천도 불가마 옆입니다. 강승화 아나운서 이렇게 아침에 직접 만나니 정말 잘생겼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파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7881번님 항상 안전 생각하시면서 안전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2428번님 강승화 아나운서님 반가입니다. 여기는 경남 의령입니다. 우리 동네 뒷동산에 아카시아가 만발해 꽃향기가 정말 상큼합니다. 정말 좋아요. 여기도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네요. 1065번님 강승화 아나운서님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주 오세농에 당첨 행운은 없었지만 이번 주도 도전합니다. 아카시아 어릴 적엔 꽃도 따서 바로 먹기도 했었죠. 꿈 많고 즐거웠던 그 시절 추억이 떠오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문자 감사드리고요. 날씨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7도, 강릉 16도, 광주 17도, 부산 18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기온 서울 30도, 춘천 31도, 광주 30도, 대구 32도, 전국이 22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미세먼지는 경기 남부는 나쁨 수준,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남해 앞바다 모두에서 0.5에서 1m를 일겠고요. 제주도 해상은 오늘 오전까지, 서해상과 남해상은 내일까지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과 일부 경북권 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지난 토요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중요하다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고요. 또 대북 억지력을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북한 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해구산뿐 아니라 미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다소 완화된 표현을 썼습니다. 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백신을 지원할 수 있다라거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목표를 공유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공동 대응한다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21일 저녁 7시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약 10여 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첫 방한을 환영했다라면서 퇴임 인사를 직접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는데 통화를 할 수 있게 돼 고맙게 생각한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좋은 친구라고 부르면서 1년 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동맹 강화의 역사적인 토대를 만든 것을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경호원이 우리 국민을 폭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군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호차 이 국내에 입국한 미국 정부의 직원이 우리 국민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20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네. 이 남성은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의 30대 남성인데요. 지난 19일 오전 4시 20분쯤 이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정문에서 이 30대 우리 국민의 목덜미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이 남성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호 상황 점검차 미리 입국해서 해당 호텔에 먼저 투숙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취한 외국인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가해자가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중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피의자를 송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취임을 하는군요. 네, 지난주 금요일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투표를 본회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 결과는 찬성 208표로 통과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본회의에 앞서서 민주당 당론을 정하는 의원총회에서는 3시간 동안 난상 토론이 오갔는데요. 네. 민주당 지도부와 상당수 초선 의원들은 한덕수 총리 인준에 부정적이었으나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도 부담이었고 또 이재명 상임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인준을 당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가 부적격자라고 지적하면서 정관특혜와 회전문 인사를 방지하는 이른바 한덕수 방지법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주말에 즉각 업무를 시작했고요. 취임식은 오늘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정호영 장관 임명을 두고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호영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 원장 시절에 딸과 아들이 연이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경위로 아빠 찬스, 이해충돌 시비에 휘말린 상황인데요. 네. 이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될 당시 이 공정한 가치를 앞세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아니었냐라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 국민의힘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주장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호영 후보자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하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문제 그리고 검찰 관련 법안 처리 당시 위원장석을 점거했다면서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국회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한 것을 두고 여야 간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가 유세중에 철제 그릇에 맞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군요. 네, 한 60대 남성이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계산동의 한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걷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향해 철제 그릇을 던졌습니다. 네. 음식점 야외 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이재명 후보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 이 치킨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윤한 계양구청장 후보, 조덕지 구의원 후보와 함께 거리 유세를 하고 있었고 이 주변에는 지지자와 어린 학생도 있었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나가면서 시끄러워서 술을 먹고 있는데 기분이 나빴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경찰은 이 남성을 선거운동을 방해한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법원이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 폭력 등 선거방해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라면서도 선처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구속이 됐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난 토요일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3,462명, 어제는 19,298명이었습니다. 10,000명대로 떨어졌네요. 네, 일요일 발표된 확진자 수가 10,000명대를 기록한 것은 네. 16주 만입니다. 3개월, 4개월 만에. 네, 그렇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29명으로 200명대 초반까지 떨어졌고요. 네. 사망자는 토요일에 26명, 어제 54명이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한 일주일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는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된 점, 이에 따라 백신 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격리 의무를 유지하더라도 올여름 재유행이 시작돼서 네. 9월에서 10월 정점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한 달 후 다시 유행 상황을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 격리 의무 연장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자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도 유지되고 네. 검사 치료비도 계속 국가에서 부담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안심하지 마시고 다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할 때요. 이제 PCR이 아니더라도 신속 항원 검사만 해도 결과로 인정을 받는다고요? 네, 오늘부터 국내 입국 시 PCR 검사뿐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로 받은 음성 확인서도 인정이 됩니다. 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입국 뒤 사흘 안에 PCR 검사를 한 차례만 받으면 되고요. 네. 6, 7일차 신속 항원 검사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바뀝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당분간 계속 진행되고요.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오늘부터 면회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으로 수감 중인 남재준 전 국정원장 가석방될 예정이라고요? 네,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첫 가석방 대상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서 수감 중인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들은 이달 30일에 출소할 예정인데요. 검찰은 지난 2017년 12월과 2018년 2월 이들을 모두 기소를 했고요. 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수사 실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들은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인데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일 해냈습니다. 네, 아시아인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 나서서